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주에서 열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토론회에서도 지방의회의 힘을 키우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전예은 기자의 첫 소식입니다. 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해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백종인 교수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치와 주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고 그럼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조진상 전남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도 토호 세력의 횡포나 지역 패거리 정치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어 양기생 무등일보 통합뉴스룸 팀장은 단체장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 과장은 로드맵을 구체화시키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같이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저희들이 로드맵을 최종 완성하는 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고 반영을 해서 로드맵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등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요. 군산시 의회 배영원 의원은 더 이상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향토기업 중심으로 기업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향토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 의회 배영원 의원은 15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기업 유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경제 변화에 대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을 시에 주문했습니다. 이제 군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의 향토기업으로 안정적 창업과 함께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군산시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사를 군산에 두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과 고용약자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GM 공장까지 가동이 줄고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지역 고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7일 긴급 교육지원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 원 중 시군구는 426억 원을, 시교육청은 304억 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상생협력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루고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청주 S컨벤션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차영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충북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제1회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이전 후보지 선정, 종전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고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시민이 제안한 위원회 제도 혁신 권고안을 수용합니다. 서울시위원회가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대부분 시정 혁신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서울협치협의회는 위원회의 개방성, 민주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합니다. 또 시민위원 수를 확대하되 시민위원회 학교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기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전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오는 2018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충전시설 설치 부지 제공과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한국전력은 충전시설 설치, 운영 등을 전담합니다. 세종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무료 대상자를 확대해서 접종합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하는 사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사람 등을 포함했는데요. 무료 대상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은 2주 후 항체 형성이 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경북 안동시는 해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초중고생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대우하고 있는데요. 55억 원이라는 예산 편성으로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150억 원으로 장학사업과 청소년 정책에 지원합니다. 또한 각종 청소년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해 청소년들의 폭력 예방과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늘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1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령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세에서 12세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49.2명, 13세에서 18세까지 50.9명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숙박시설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지방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바가지 요금, 개별 숙박 예약 거부 등 불법 사항 및 소방 상태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관람객의 불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숙박 불편 신고센터를 행안부, 강원도 등에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